요청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구성하는데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동의위원 지정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박석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의위원이신 이승훈 교수, 김희성 교수, 박은정 교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브리핑이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박석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마 배포된 그 페이퍼는 경과, 그 다음에 홍익위원 의견의 주요 내용, 그 다음에 거의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백데이터로 아마 홍익위원의 입장에 관한 풀페이퍼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경과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노동관계 개선위원회가 작년 아마 6, 7월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여러 회의를 많이 했는데 ILO 협약 기준에 관련된 내용은 작년 11월 20일 날 아마 저희 공의위원회를 냈습니다. 냈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한정혜 의원님께서 관련된 법률안을 제출한 그 상태고요. 2라운드로 ILO 협약하고 비준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은 우리나라 노동관계의 제도 개선이나 관행 개선에 필요한 내용, 단체 교섭이나 쟁행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쭉 논의를 해왔는데 올 3월 말까지 논의를 쭉 해봤습니다만은 노사 간에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4월 초까지도 연장된 기간을 줬는데 합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노동관계 개선위원회에서는 ILO 협약의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은 요건을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운영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과에 관한 내용이고요. 홍익의원에 관한 주요 내용은 크게는 세 파트인데 단결권에 관련된 것은 작년에 11월 20일 날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조금 자금만 바꾼 거고요. 그거 나중에 보시고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단체 교섭에 관련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교섭 첩보 단일화 제도가 사실 2010년 정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 하나. 두 번째는 초기업별 초기업별 교섭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가 좀 필요하다는 그 내용이 두 가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백 유효기간에 관해서 현재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단체 행동에 관련돼서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 정도에 관한 부분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체고용 금지가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국제노동기준의 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현재와 같은 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에서 대체고용 이 포괄적 금지는 삭제하고 파견 근로자에 한해서만 금지하고 좀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소수 의견으로 공의원 악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기타 의견 과제에 우리나라 잘 아시는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는 그 종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노동기본권이 아직 좀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노사정 합의를 조속히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근로시간 면제, 종래 노조 전임자에 문제가 있어서 2010년, 11년부터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수준에 관해서 실태에 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업무방해죄하고 부당노동 중사처벌에 관해서 이 노동계가 경영계가 입장이 상당히 많이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오늘의 공유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담진 않지만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 정도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번에 공의원들의 의견이고요. 논의 결과에는 의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의 결과에 대한 의의는 뭐 한 세 가지로 정리돼. 첫째 하나는 아이돌 협약 기준을 위해서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저희들이 공무위원들이 의견을 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노사 합의는 안 됐지만은 아마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전사노의 운영위원회라든지 대표과 회의에서 조금 논의를 할 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뭐 공무위원들의 입장에 관해서 경영계나 노동계나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가능한 그런 균형 있고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내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을 좀 참작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위원 사이에 그 쟁의 대체 근로에 관한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다수 의견은 변형적으로 유지하자는 거. 소수 의견은 아마 좀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후덕노동의 처벌 문제도 상당히 경영계가 많이 주장하는 그런 사항이고 노동계는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인 의견은 안 냈지만은 다음 달이 될런지 이번 달부터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3라운드에서 이런 점이 아마 포함해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좀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돌 협약 비중과 관련된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저희 입장은 마지막인데 노사조정에 관한 아마 합의를 하거나 논의를 할 때 중거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이돌 협약 기준에 관련돼서 정부나 국회가 자기의 의무나 임무나 역량을 잘 발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나 국제 위상에 비추어서 가능하면 이번에 협약 기준이라든가 협약 기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이 좀 정리되어야 되겠다. 그런 점을 간곡히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발표는 이 정도 마치고 혹시 기자분들이 질의사항은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제가 좀 어느 분이 말씀드리면 좋은지는 제가 임의로 배정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장은 안 읽습니까? 네. 요거는.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학생연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조금 명확히 오질 않아서 운영위원회에 해당한 부대표급 임의를 계속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로 노사관계위원회는 주문을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후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혹은 대표자회의를 열어서 추가 논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저희들 노동관계 개선위원회가 직접 하고는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논의는 오늘로 마무리하고 거기 넘기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부대표부터는 쭉 논의를 해왔습니다. 잘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그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좀 공유는 안을 내면은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더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표급도 좀 협의를 해보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때 앞에 있는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인데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제도하고 노동계가 요구한 그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간 기준이면 몇 년 뒤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금 노동관계 제도에서 7월까지 운영 시간인데 그때까지 너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워딩을 하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제가 생각한 그 의견은 우리 대선위원회에서 활동기간 내를 의미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익이 있으면 원래 그 부장노동 행위 조사 처벌 제도는 공익유지를 다수 의견은 형법에 정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국정노동 유형에 좀 배치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정정을 한다는 건 선봉을 피고 있다 그렇게 의견은 네, 제가 볼 때는 노동법 하는 분들은 아마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국제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행정처벌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또 그걸 형사처벌에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노동계가 주장하는 쟁행에 관한 형사 업무방해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된다. 그런 뉘앙스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머니터리 최호영 기자입니다. 이제 경영계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좀 그나마 공익위원 안에서 받아들여진 걸 보면은 이제 단일 위협기간 연장하고 그리고 급함 없이 직장 점거 금지 규제할 방법을 이제 공익위원 권고안에 담으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제목만 나와 있고 내용이 없어서 이게 뒤에 풀페이지에 있는데. 네. 그리고 이걸 이제 노동계에서 많이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익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권고안에 담으면서 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또 열받을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브리핑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아이로 기본규칙 기준을 하는 기회에 법 개정을 하면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현행 제도 관행이 아이로 국제노동기준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를 기본으로 두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단체별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3개월이라는 지금 2개월로 지나치게 2년으로 지나치게 짧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단체별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사실 국제기준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년으로 기간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일단 교섭 비용이 많이 든다는 측면, 그 다음에 법으로 이렇게 노사 자치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그 단체별 유효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노사관계 안정이나 안정된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합치가 된 것 같고 직장 점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국제노동기준에 따라서 직장 점거를 제한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 나와 있는 워딩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직장 점거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직장 점거는 제한을 할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서만 직장 점거를 허용하는 것이 국제노동기준에도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가지고 단체 협약 유효기간과 직장 점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경영계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수용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경향신문 이은영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협 유효기간 같은 경우 ILO 뭐 결사자위원회가 권고하기로는 3년은 지나치게 길다 뭐 이런 권고를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데 없습니다. 저희 문서에는 그런 문서를 제가 봤는데 아니, 3년은 지나치게 길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 예. 3년 9개월이 지나치게 길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 이외에 이제 뭐 운영위 차원이나 아니면 대표급 협상을 하신다고 뭐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정이 잡힌 게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 일정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경사노위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뭐 4월 정도 안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오늘 이게 끝나고 나면 경사노위 일꾼들이 아마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ILO 협약 기준과 관련된 법 개정 사항의 논의의 장은 우리 그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 위원회가 장이었는데 여기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부대표급 협상이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몇 차례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협상하는 중거가 되는 어떤 기준이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비공식적으로 있어 왔고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각종 쟁점에 대해 가지고 공익위원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은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부대표급 협상이나 아니면은 대표급 협상의 이 소재로 요것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한의호 FTA 관계에서 지금 시간적 여유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제시를 한 것이고 따라서 저희들은 이것을 제시를 하면서 부대표급 협상이 재개되기를 원하고 나아가서는 부대표급 협상에서도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장관급 협상까지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익안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지를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저번에 그 공익위원들 재원 발표하실 때 파업 대책으로 부당노동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ILO 협약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었고 반면에 또 지금 장기노의 과정은 파업을 이유한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 또 ILO 결사위 자유위원회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 것 같죠. 근데 완전 성질이 다른 문제인데 두 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논의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는 뭐 협상을 앞붙여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이신 겁니까?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의미가 강하죠. 사실은 ILO 협약 기준을 강조하게 되면은 전혀 연결성이 좀 떨어지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는 두 가지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의 개정도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국제노동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잘못된 제도나 조금 문제가 있는 관행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부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절충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의견을 좀 담아서 냈습니다. 예. 추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회, 우리 위원회가 올해 7월까지가 활동 기한이신 거죠? 1년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간략히 큰 글씨만 이렇게 보면 그 단협이랑 직장 정서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공익 합의안이라고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부당노동행위하고 형사처벌 동의가죠. 저거요? 네네. 대체근로 부분은 올해 7월까지 수반 협의를 이어간다. 대체근로는 대체근로는 아니고
형사처벌에 관련돼서요, 그냥 특고, 그죠? 근로시간제 이런 부분은 활동 기간이 한 석 달 남았으니까는 저희들이 좀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고, 대체근로에서는 풀페이퍼를 보시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수 전체 의견이 있고 경영계 입장과 좀 유사한 소수 의견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7월까지 남은 기간 중에 대체근로 부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김 교수님 말씀 주시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일단은 저희가 대체근로에 관해서는 의견을 정리는 한 겁니다. 그렇지만 더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를 하죠. 근데 일단 대체근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논의해서 일단 1차적인 이제 논의 결과는 나온 겁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정했고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7월까지 역시 미연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형사처벌 문제를 조금 더 보완하면 이 형사처벌 문제는 꼭 부당노동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아까 업무방해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노사간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이른바 기본적인 이 법 이념하에서는 사실 국가가 자꾸 형벌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개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의 노동법자들은 사실 노조법상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 노조법상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노조법상의 형사처벌 규정 부분들 그리고 뭐 업무방해라든지 아니면 아까 부당노동의 처벌 조항 같은 것을 한번 정비를 해보자, 개선을 해보자라는 기본적인 그런 관점에는 다들 합의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춘 기자인데요. 그 기간이 뭐 회의 횟수는 굉장히 많은데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2006년에 그 비정규직 2년 하고 이제 고용하는 거를 할 때 노사정의 대화를 당시에 이럴 때 좀 모습을 한번 봤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회의도 많이 하시고 중간에 권고안도 내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이 위원님들 중에서도 좀 잘 안 된 이유를 바라보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이를 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경영계나 노동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협약 비준을 위해서 노동관계법이 개정해야 되는 그 내용과 방향에 관해서는 노동계나 경영계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좁혀지는 그런 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합의가 잘 안 된 주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사도 여러 가지 있지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부가 중재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경영계는 또 자기 회원사들이라든지 경영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노동계는 또 노동계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좁히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잘 안 좁혀지는 그런 게 아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현실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 생각인 거고 위원들마다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분은? 예, 그래서 중재적인 입장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노사정, 3당사자 사이에서 중재를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노사 간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 관련에 대해서는 입장을 한 번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것은 중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기회를 지금 오늘 발표를 계기로 해가지고 오늘 발표하는 공익위원안의 내용을
노사정이 전부 다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부대표급 내지 대표급 협상으로 이어지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그 합의를 존중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일보 진달래인데요. 말씀하신 게 이제 대표급 협상을 바라는 의미에서 합의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대표급 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특별법률 때처럼 지금 내신 그 안을 그대로 그냥 국회에 넘기실 생각이신 건지 혹은 그 넘기신다고 생각하시면 그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4월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의제비위원회가 계속 7월까지 이어지니까 그때까지도 좀 기다리실 의미가 있으신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되는데요. 뭐 부대급이나 대표급에서 합의가 안 되게 되면은 그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기한은 저희들 노사관계 제도 관행위에서는 IR 협약 기준에 관련해서 오늘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요 의견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서로 이제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요거에 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논의는 많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뭐 대책 언로라든지 분호회라든지 특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하는 건데 협약 기준에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법의 내용은 오늘은 저희들이 이걸 남기죠. 예. 네. 국장님이 마지막에 행정적 조치를 이렇게 촉구한다는데 지금 정부가 먼저 비준해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여기 공익안을 중도를 해가지고 정부나 국회가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해라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잘 아시는 바가 최근에 ILO 협약 비준에 관해서는 크게 방향이 두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하나는 노동관계법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국회 동의를 비준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선비준을 하는, 물론 선비준도 국회를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선비준에 가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률적 의미도 조금 다르고 정부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선비준을 하라 이런 촉구하는 의미는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노사정 협의를 위해서 정부가 중재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만약에 부대급이나 장관급이 협의가 잘 안 됐을 때도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뭐 공익위원들 말을 뭐 노동계나 경영계가 뭐 듣는 것보다는 정부가 중간에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점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워딩을 한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죠. 네. 연합뉴스 이경재입니다. 여기 단결권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게 요약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 11월과는 표현이 내용이 좀 다른데 작년 11월에 합의가 여러 유효하게 가는 것인지 예, 그대로 갑니다. 내용도 방향과 내용은 동일한데 다만 문구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보니까 조금 고칠 부분이 있어 수정한 내용이고 방향이나 내용은 작년 11월 20일에 발표한 내용은 딱 같습니다. 예, 김학대 기자가 말씀한 선비준 그 입법 행정 조치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판단하시는 도움이 됩니다. 박은정 교수님이십니다. 선비준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교수님들과 의견을 일치시킨 건 아니고 제가 이 논의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의 지금까지 논의가 현 입법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실패한 마당에 계속해서 선 입법, 선 비준만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대통령이 무조건 아무런 조치 없이 선 비준하고 나중에 국회가 동의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충분한 대안으로서 정부안을 마련한다든지 입법안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과정과 함께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비준이라는 저는 선비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다만 이때 선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아무런 준비 없이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고 나중에 국회가 동의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대화가 일단락이 된 상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서 대통령의 비준과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김미성 교수님은 약간 더 얘기를 들어보면 또 판단을.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위원회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자의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선비준은 있을 수 없다는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국내 노조법에 대한 뭔가 개정에 대한 합의 그리고 그와 대한 선 입법 조치, 더 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이른바 헌법상의 절차 부분이라니 위헌적 절차 부분이 이른바 해소된다. 위헌성이 해소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선 입법 절차를 거치고 나서 국회 비준이 이루어져야만이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이른바 이 정상적인 이른바 절차, 그래서 절차 일정이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때까지 여기 막 브리핑에 많이 나와가지고 저를 제가 노동계층 추천 공익위원처럼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이 아니고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고 여기 계시는 분이 박은정 교수님이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김인성 교수님이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이십니다. 근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요 금방 그 김학태 기자님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은 지금 제일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른바 선비준 구입법 문제라든지 제일 현안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요 문화는 기초는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초를 할 때 그런 그런 논란을 염두에 두고 이런 문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고려해가지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족보가 밝혀진 분이 한 말씀 더 하시겠답니다. 그래도 공익위원인데요. 아까 족보 전에 김희정 교수님께서 헌법적 절차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헌법의 60조와 73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의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즉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의 비준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통령의 비준을 한 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어떠한 것도 해석상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물론 헌법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헌법적인 해석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국회의 동의를 대통령께서 비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73조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고 물론 이제 대통령의 이 비준에 대한 문제가 입법적 사안일 때는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때 선 비준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 문제를 떠나서요 대통령께서 비준을 고려하실 때에는 정부가 최소한의 정부의 할 일로서 입법안을 포함한 정부안이 제출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이제 김희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해석이라면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게 사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일환으로 부대급이나 대표급에서 잘 타협이 돼가지고 국회 처리되면 문제가 없고 그 잘 안 됐을 때는 좀 정부가 선 비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이것 정도까지는 위원님들이 공통된 생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브리핑 끝나고 또 막 별도로 이렇게 질의. 예, 여기 좀 수업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저기 끝나면은 가긴 저는 뭐 수업보다도 저기 잘못된 보도가 나가는 것보다는 수업 넣는 게 훨씬 나으니까 저 지금 읽어보시고 그 저기 잘 이해가 안 간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은 찬찬히 보시고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익위원안 단결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익위원안을 발표를 했을 때도 사실은 전혀 공익위원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기사로 너무나 많이 보도가 잘못된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할 의사가 있으니까 조금 더 천천히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원래 계획은 지난번에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의 그때 발표 내용은 이번에 단체교섭과 쟁행에 관한 부분은 핵심 협약 비준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한 상황을 그대로 국회로 넘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은 그 브리핑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EU 쪽의 무역 분쟁 개시라든지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 그 사이에 벌어졌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부대표급 협상이 집중적으로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표급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대표급 협상은 아예 개최조차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에 지금까지 논의만을 정리해가지고 그냥 결렬이 됐다는 사실만을 넘기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각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차 공익위원 안에서 단결권에 관한 내용에서는 만장일치로 경영계 추천위원 노동계 추천위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고 지금 오늘 발표한 이 2차 공익안도 사실상 만장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그 소수 의견이 붙어 있는 것은 대체근로 허용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도 잘 읽어보시면은 파견의 그 소수 의견을 취하신 분도 파견 근로는 대체 고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또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공익안의 의견이 공익위원 전원의 합치된 의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부대표급 회의나 아니면은 그 대표급 회의에서 요걸 중보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논의가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번 EU 대표단이 왔을 때 신문에서 일부에서는 뭐 6월까지 연기가 허용된 것은 아니냐는 뉘앙스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이고 지금 EU 측에서 한일 FTA 협정문에 따르면은 언제든지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전문가 패널 단계까지 언제든지 회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월까지 그냥 만연히 기한이 연기됐다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안일한 인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5월달에 EU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EU가 바로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나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시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도 이번 공익위원안을 준비할 때 고려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가서 약간 또 생각이 다르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뭐 조금 보충해서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는 뭐 합의했습니다. 이건 다만 이제 첫 번째 아까 말한 대체근로 부분에 있어서 허용의 폭이죠. 그렇죠? 대체근로의 허용의 폭에서 일단 이제 다수의 의견은 이제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고 이제 저 같은 소수 의견은 뭐냐면 지금의 대체근로에 대한 제한 금지 규정을 일단 뭐냐면 포괄적 금지 규정을 없애자. 그러니까 허용의 폭을 넓히자는 겁니다. 다만 대부분의 외국의 국가들이 이른바 파견에 대한 대체근로 부분은 이제 금지하니까 그 부분은 역시 우리도 그대로 놔두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라 거기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가 7월까지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논의돼서 논의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계속 논의해서 그 부분 좀 열어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과제 부분도 우리가 아까 말한 형사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논의하고 특법 문제도 그렇고 계속 그것은 7월까지 논의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만 빼놓고는 좀 어느 정도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뭐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 잠깐 저도 앞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덧붙이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쨌거나 이 우리 노사관계 제도관의 개선위원회는 ILO 협약 기준을 전제하고 말씀드렸듯 성입법, 소기준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교차 상태에 다다르긴 하지만은 ILO 협약 기준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분명히 이동해서 왔었다면서 이 공의가는 그에 대한 다수 의견을 전체적으로는 합의안이긴 하지만은 일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을 표시하였고 또한 소수 의견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경영대책에서 필요하다라고 요구해서 올린 이 대체근로 금지 등에 관한 사안 이것이 논의 주제가 되었고 합의안에 포함되긴 하지만은 이게 정상노위 전체적으로 협약 기준에 반드시 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ILO 협약 기준을 위한 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거나 혹은 이제 우리 논의의 주제가 협약 기준 이상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어쨌거나 우리 논의 틀 내에서 검토가 되었긴 했지만은 그것이 뭐 주고받기식의 논의는 절대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노사 당사자들은 당연히 합의가 안 되었고 오늘은 이 교수님 말씀처럼 공익위원들의 합치는 의견으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경영계에 추천한 공익위원분 2분, 노동계 2분, 정부 측 위원장님 포함해서 4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노사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익위원 중에서 경영계가 추천한 위원 한 분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공익위원안이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전혀 과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요. 우리 노동법 하는 분들이 지금 구성은 정비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4분, 경영계 추천 2분, 노동계 추천 2분이 있는데 아마 그분이 제가 전에 재미없다고 한 그거는 자꾸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나름대로 연구자의 입장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노동계가 상당히 또 안 좋게 멘트를 많이 하고 또 그분이 경영계 추천이지만 경영계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분들이 조금 그만두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그분하고 동하면서 그런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통하면서 재미없어서 그만두겠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뭐 이상한 얘기 한 것처럼 했는데 사실 그분이 생각이 발표에 관해서 노동계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경영과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또 바쁘십니다. 사실 정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안 오겠다고 여러 번 그랬고 또 그분에서 오시라고 여러 번 권유도 많이 했습니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인데 이제 기자님이 여쭤보는 취재는 이제 경산의회에 이게 4사람, 2사람이 있는데 경영위원 한 분인데 이게 균형이 안 맞거나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니냐 이런 취지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뭐 그걸 전혀 없다고 말하고는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사회각이라는 건 보는 거 다른데 그분의 생각이 제가 뭐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그분이 다 한 5개월 동안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담아서 저희들이 공유위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안을 만들 때 소수 의견에 그분이 카운팅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는 그분이 한 4, 5개월 동안 발표한 내용에 담아서 요걸 만들었다는 것.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은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저거니까 어차피 지금 이 교수님 교육계 추천 공익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들 그 1월 말에 이제 그런 약간의 그 뭐 사고면 사고 파동이 있었죠. 그때 사실 저희들이 의견을 그때 냈던 그 저하고 그분하고 의견을 냈던 것은 일종의 이제 경영계의 이야기들을 의견들을 저희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그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촉구 형태였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불상사에 의해서 제가 그래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사퇴했다가 2월 말에 제가 복귀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사퇴를 했다가 2월 말 복귀했는데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들은 다 아실 거라고 그 정도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으면 대체근로 같은 것도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저보다 그 권 교수님이 오히려 조금 더 노동 쪽에 가깝다. 왜냐하면 대체근로 같은 건 이제 뭐 예를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파견을 금지만 하자고 했지만은 사실은 권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간제 대체도 금지하자라는 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제 생각은 왜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은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저는 이 위원회에서 제가 전달은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합의 구조라든지 이견이 득실된 데서의 그 과정 속에서 좀 전달은 저가 명확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문가로서 제가 학자로서 전문가 생각도 다 전달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의 하자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이 뭐 중요한 하자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뭐 없는데 말하기는 구체적이 그렇고 그분이 안 오신다 그래서 경총에다가 다른 분을 추천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추천할 분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안 했는데 토론 중 한마디 하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일단 아까 노동계 추천이라고 밝혔었기 때문에 또 한마디 굳이 더 붙이자면 글쎄 뭐 저희는 이게 노동계 추천이냐 경영계 추천이냐라는 타이틀이 과연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뭐 위원직을 역임하다가 사정이 되면 안 되면은 언제든지 사임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특히 경영계 추천이다 노동계 추천이다라고 해서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공익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비록 한 분의 공익위원께서 그만두시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논의 주제와 그분의 논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또한 이제 그분 또한 같은 노동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많은 부분에서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와 크게 생각을 달리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한편 무관하게 일단은 사임하셨기 때문에 저희 공익위원들의 전체적인 합의안을 검토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박수건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아까 순간 올 7월까지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로 희망 기준에 관련된 것은 이것은 마무리하지만은 향후 논의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할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공의안을 내게 되면은 또 뭐 노동계나 경영에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비준을 위해서 요거를 마련했으니까는 경산노위에서 뭐 운영위원회에서 부대표급이든 대표급이든
협약 비준을 위해서 좀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특히 정부하고 국회도 노사정 합의만 이렇게 바랄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비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역할과 좀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 그리고 국회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대표급이나 부대표들에게 아이를 협약 비준과 그를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합의가 되든 협의가 되든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